술자리나 아니면 대화 중에 무심코 하지 말아야 할 내 속 이야기를 하고 후회해 본 적 있으시죠? 되돌아보면 말을 안 해서 후회한 기억보다 말을 해서 후회한 기억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친한 친구나 직장 선후배 사이, 심지어 피를 나눈 가족들까지 내 속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유럽 최고의 지혜의 대가로 극찬한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지혜라는 책을 통해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4가지 조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소개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라.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한다. 혈연이나 우정 같은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무를 떠안는 관계에서도 서로를 완전히 소유하거나 소유될 수 없다.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소유는 다르기 때문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털어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감춰야 할 것이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털어놓고 어떤 것을 감출지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어떠한 인간관계도 깊은 신뢰로 이어질 수 없다. 한국인은 유독 질투심이 강한 민족 같아요. 오죽하면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는 것 중에 특히 안 할 말은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대놓고 나 똑똑해, 나 돈 잘 벌어, 나 정말 행복해 같은 자랑은 누구나 잘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에게 질투를 느낀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보다 운 좋게 재테크에 일찍 관심을 가졌습니다. 재테크 중에 특히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투자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주변에 부모님과 와이프 말고는 제가 재테크를 공부하고 투자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멘토 중에 한 분이 주변 사람에게 절대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그 멘토분이 겪은 얘기도 잠시 후에 해드리고 일단 제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나 와이프 그리고 손절한 친구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제가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금부터는 손절한 친구 얘기를 해볼게요. 그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사건이 터집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최소한 15년은 넘게 알고 지낸 나름대로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였거든요. 결혼을 하게 되면 청첩장을 주면서 밥 한 끼 하잖아요. 친구가 밥 한 끼 하자고 연락이 와서 청첩장도 받을 겸 친구를 만났어요. 밥을 먹고 친구랑 술을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신혼집을 사야 하는데 잘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원래라면 모른 척 가만히 있을 텐데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전 재산을 털어서 집을 산다는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술도 한잔 했겠다. 주변 사람에게 부동산 공부와 투자하는 것을 알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버린 거죠. 신혼집을 어디에 사야 할지 조언을 해주다 보니까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지 놀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한 지 꽤 되었다고 말했어요. 또 친구에게 신뢰감을 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투자한 사례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죠.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엄청 고마워했어요. 아무 대가 없이 도와줬거든요. 같이 부동산도 가고 분석도 해주고 내 일처럼 도와줬어요. 그렇게 신혼집을 잘 구하고 심지어 시간이 지나서 가격도 꽤 오르게 되었죠.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끼리 밥 한 끼 먹게 되면 네가 사라. 나는 집 한 채인데 너는 여러 채 가지고 있어서 돈 많이 벌지 않았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그래 내가 사줄 수 있지 하면서 웃어 넘겼는데 나중에는 혼자 부자 되려고 친구들한테 투자하는 거 숨기는 거야? 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자주 생기니까 저도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만나기도 꺼려지고요. 친구를 생각해서 선의로 도와주려다 오히려 친구를 하나 잃은 것이죠. 제 멘토 얘기도 해보면 멘토분도 젊을 때 재테크에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선의의 마음으로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집을 사게 되면 도와주고는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선배들이 본인을 보는 눈이 달라졌대요.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나쁘게 보더래요. 돈에 미친놈, 회사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재테크만 하더라. 사실 그 멘토분은 고가도 잘 받고 엄청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렇게 평가가 바뀌어 버리더래요. 질투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하고 수백억의 연봉을 받아도 연예인이 예능 한 회 출연료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벌어도 대부분 사람들은 부러워하긴 해도 질투는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내 주변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주변에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거나 크게 돈을 벌면 질투심이 치솟는다고 해요. 정말 그렇지 않으신가요? 자랑, 특히 돈에 관련된 것들은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좋더라고요. 꼭 돈에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항상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마라. 윗사람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가 당신에게 비밀을 고백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의 신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윗사람의 비밀을 듣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마음의 짐일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거울을 언젠가는 깨버린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참모습을 본 사람을 멀리하고 단점을 아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한다. 특히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 그는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이성까지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때 권력자의 신복이었다가 한순간에 파멸당한 사람이 부지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윗사람의 비밀을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 것이 현명하다. 제가 회사 선배 중에 꽤 친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퇴근하고 술 한잔하거나 식사를 같이 하는 일도 종종 생겼어요. 어느 날은 팀장님한테 왕창 깨졌는데 이 선배가 위로를 해주려고 술 한잔 사주더라고요. 제 잘못으로 혼났기 때문에 스스로 자책을 좀 하니까 술도 좀 들어가고 위로도 해줘야겠던 선배는 갑자기 자신의 약점이나 상처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속 이야기를 하는 선배가 너무 인간적이고 나를 정말 후배 이상으로 아끼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착각이었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어쩌다 보면 그렇게 한순간에 어그러지기도 하죠. 그 선배랑도 업무적으로 몇 번 다투다가 서로 감정이 상해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사람들 사이에 언젠가부터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엄청 마음고생을 했거든요. 그 선배와 다른 팀으로 인사 발령을 받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소문의 진상이 그 선배였죠.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고 배신감도 많이 느꼈는데 사람을 얻는 지혜를 읽다 보니 그 선배가 왜 나를 그렇게까지 힘들게 했나 알 수 있었죠. 저는 그 선배의 약점을 이용할 마음도 없었지만 그 선배 입장에서는 자신의 약점이나 치부를 알고 있는 제가 큰 위협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잘 지낼 때는 든든한 아군이지만 돌아서면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이죠. 윗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느꼈죠. 나의 비밀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비밀, 특히 윗사람의 비밀은 모르는 게 정말 약인 것 같아요.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은 상대가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 그의 생각을 유추한다. 따라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혜는 없다.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카드게임을 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된다. 말과 행동을 아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물리쳐라. 사람들이 집요하게 당신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할 때에는 먹물을 내뿜는 오징어처럼 당신의 생각을 감추어라.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깔아뭉개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혀를 잘 다스려라. 혀는 야수와 같다. 일단 고삐가 풀리면 좀처럼 재갈을 물릴 수 없다. 혀는 정신의 맥박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말을 통해 정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마음을 읽어낸다. 안타까운 것은 혀를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마구 혀를 놀린다는 것이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함으로써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고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 자제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적당한 침묵으로 신비감을 유지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은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익숙한 것보다 이국적인 것이 더 비싸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과대평가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신비감을 느낄 때 당신을 더 높이 평가한다. 따라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하지 마라. 당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듣되 당신을 비판할 기회를 주지 않을 정도가 적당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왜 칭찬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나 신비로운 것을 숭배한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속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위로가 필요해서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괴로움과 슬픈 상황에서 나 이렇게 힘들어 라고 표현하기 위해 속 얘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그런 식으로 속 얘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손해만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괴롭고 슬픈 상황을 상대방이 앞에서는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겪어본 일이나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과 이해를 해주는 것 같아 고맙지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하거나 감정이 상하게 된다면 나의 약점들을 서슴없이 퍼뜨리고 약점을 잡아서 나를 휘두르기도 합니다. 위로를 받기 위한 속 얘기는 정말 금기 중의 금기입니다.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이겨내야 합니다. 위로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위로는 그저 내가 듣고 싶은 말일 뿐이죠. 주변에 속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나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는다면 차라리 의사 같은 전문가에게 찾아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속 얘기를 하면 조금 후련할 수 있어도 위로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잠시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나약한 방법이죠. 친한 친구, 지인,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속 얘기를 하지 말라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충고를 들으면 너무 삭막하고 외롭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속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수도 있죠. 가능하면 속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지만 속 얘기를 하게 될 때 어디까지 해야 하나 고민이 되기도 하시죠? 제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데드라인을 정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게 될 때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지 확실한 데드라인을 정해놔요. 가족관계, 직장, 고민거리 등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 경계를 넘으면 그냥 뭉뚱그려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어느 정도야? 라는 친구의 질문에는 그냥 먹고 살 만큼 받지 하며 웃어버리죠. 너무 내 얘기를 안 하면 음흉하고 기분 나쁜 비호감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속 얘기를 하게 될 때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벗어나는 범위는 정색하지 않고 그냥 웃어 넘기기 한번 연습해보세요. 속 얘기를 나누는 깊은 관계로 이어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비호감으로 찍히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말조심, 특히 속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말과 관련된 뼈있는 조언 4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후회하기보다는 말을 해서 후회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속 얘기를 하면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뼈있는 조언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적용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내 말로 인해 내가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인생이 변하는 책 읽기, 띵크, 토크.